34세 뇌출혈, 고혈압도 당뇨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아침 출근길이에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오던 젊은 여자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벽을 짚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119가 달려왔고요.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그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어제도 야근했는데 그냥 좀 어지러웠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뇌 안쪽에서 출혈이 보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얼어붙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고혈압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해요. 당뇨는 그것도 없어요. 유전적인 문제는 가족력도 뚜렷하지 않대요. 술은 가끔 마시고 담배는 예전에 끊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어르신들, 저는 오늘 이 젊은 친구가 왜 쓰러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 여성은 쓰러지기 전에 몸에서 여러 번 신호를 보냈어요. 지난 2주 동안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짧은 번개처럼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컴퓨터 화면의 글씨가 물결처럼 흔들려 보이기도 했어요. 귀가 먹먹해졌다가 다시 괜찮아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회사 동료가 좀 쉬지 그래 했지만 이번 주만 넘기면 돼요라고 말했어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머리가 갑자기 지끈하고 잠깐 세상이 둥하고 울리는 느낌. 눈앞이 하얘지면서 깜빡 끊기는 순간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지럼증이네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말잖아요. 그런데 몸은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손끝이 시큰하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냄새가 심해지는 날들. 낮에는 커피 없으면 눈이 감기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날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연결해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몸이 이제 한계야 도와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여성의 지난 한 달 생활을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아침엔 늘 바쁘니까 물은 안 마시고 커피로 시작해요.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점심은 급하게 먹으면서 국물은 시원하다고 다 마셔요. 오후에 졸려서 믹스커피를 또 마시고요. 퇴근이요? 쉽지 않죠. 야근이 자주 있었고 집에 와서는 배가 고파서 라면이나 치킨을 늦은 밤에 먹어요. 씻고 누우면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내일 회의 생각하다가 가슴이 쿵쿵 뛰고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아침에 또 커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다리는 붓고 발목은 무거워요. 운동할 시간은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요. 이 생활 어르신들한테도 낯설지 않죠?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 중에 이런 생활하는 아이들 있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들이 나와요. 물은 제대로 안 마셨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였고 밤에는 자극적인 음식으로 버텼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의 피는 원래 물처럼 미끄럽게 흘러야 해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걸쭉한 죽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다리 근육이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일을 못해요. 그러면 피가 아래쪽에 고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온몸이 긴장해서 혈관이 꽉 조여져요.
밤에 짜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이 쉴 틈 없이 뛰게 돼요. 이 모든 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피는 끈적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흐름은 막혀요. 마치 집에 수도관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은 잘 흘러가지만 안쪽에 때가 끼면 물이 막히고 압력이 세져요. 작은 덩어리가 생기면 거기에 물이 부딪혀서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게 또 때를 더 붓게 만들어요.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작은 덩어리가 생기면 그 주위로 흐름이 이상해지고 압력이 그쪽에 몰려요. 어느 날 갑자기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죠. 탁 하는 소리도 없이 그냥 눈앞이 하얘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우리 몸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요.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 신호 중에서 2개 이상이 새로 생겼다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첫 번째, 평소와 다른 머리 아픔이에요.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휙 하고 오는 낯선 아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눈앞이 흔들리거나 번쩍이는 거예요. 신문이나 TV가 물결처럼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컵을 들다가 털썩 떨어뜨린다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다거나요. 네 번째는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입이 무겁고 혀가 엉키는 느낌이요. 다섯 번째는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빙빙 도는 현기증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거나 웅 하는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얼굴 한쪽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거울 보니까 입꼬리가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는 거죠. 여덟 번째는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붓는 거고요. 열 번째는 설명하기 힘든 극도의 피곤함이에요. 잠을 잤는데도 바닥난 것처럼 피곤한 거예요.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새로 나타났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응급실이 시간 싸움이거든요. 자, 이제 그 34세 여성이 왜 쓰러졌는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검사 결과는 의외로 평범했어요. 큰 이상도 없고 고혈압도 당뇨도 없었거든요. 의사들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이 환자는 최근 한 달 동안 물을 제대로 안 마시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밤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줄어들고 흐름이 막혀요. 그러다가 작은 덩어리가 생기고 순간 압력이 확 올라가면 약한 곳이 터질 수 있어요. 정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피가 끈적해지고 스트레스로 혈관이 조이고 과로로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3개가 동시에 오니까 폭탄이 된 거죠. 그래서 젊은데도 쓰러진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복잡한 것도 없고 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지키면 이런 무서운 일을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원칙은 간단해요.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고 조인 혈관을 풀어주고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 7컵을 하루에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오전에 2컵, 점심 먹고 1컵, 오후에 2컵, 저녁에 1컵. 단,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그만 마시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나 차는 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각성 음료는 더더욱 안 되고요. 어르신들은 미지근한 물이 속에 편해요. 200ml짜리 컵으로 눈에 보이게 마시세요. 두 번째는 30분 앉아 있으면 3분 움직이는 거예요.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춰두고 울리면 일어나서 걷거나 계단 오르거나 발목을 까딱까딱 해주세요. 2, 3분이면 충분해요.
회의가 길면 자리에 앉은 채로라도 발끝을 당기거나 종아리를 주무르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달라져요. TV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한 꼭지 끝날 때마다 일어나서 조금만 걸어주세요. 세 번째는 하루에 2번 깊게 숨 쉬는 거예요. 오전에 1번, 저녁에 1번.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요. 1, 2분만 해도 돼요. 가슴이 답답한 날에는 코로 천천히 해보세요. 이 2분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네 번째는 밤에 잠들기 1시간 전에 휴대폰이랑 TV를 끄는 거예요. 밝은 불빛이랑 자극적인 정보를 끊고 따뜻하게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책을 10페이지 정도 읽어보세요. 눈이 무거워질 때 누우면 돼요. 그리고 야식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부르면 혈관도 쉴 틈이 없거든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심장이 갑자기 쿵쿵 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눈을 감고 어깨를 내리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걸 6번만 해보세요. 손끝에 온기가 올라오면 성공이에요. 90초면 되거든요. 이제 생활에서 바꿔야 할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 보러 가실 때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무가당 차 티백이랑 소금 안 친 견과류,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통조림, 토마토랑 잎채소, 올리브 오일 조금씩 사세요. 빵이나 과자, 햄 소시지, 라면은 가능한 줄이시고요. 라면을 꼭 먹어야 하면 스프를 3분의 1만 넣고 면 삶은 물은 버리세요. 책상 위에는 30분 타이머랑 작은 컵을 놓아두세요. 물을 자주 리필해서 마시라고요. 각성 음료는 금지 스티커를 붙여두시고 회의실에도 물병을 비치해 놓으세요. 저녁상에서는 국물을 반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요. 밤에 기름지고 짠 음식이 땡길 때는 오이지나 두부, 삶은 달걀로 대신하세요. 술은 일주일에 2번 한두 잔 정도로 줄이시고 마신 다음 날은 물 많이 마시고 산책하면서 회복하세요. 직장에서는 팀 전체가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두고 모두 일어나서 2분씩 걷는 걸 약속하세요.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야근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이면 다음날 오전 회의를 30분 늦춰서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가족끼리는 집에서 완전 금연하세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도 안 돼요. 간접 흡연만으로도 심장이 상처받거든요. 국물 밥 먹기를 가족 규칙으로 정하고 냉장고에 있는 가공육 칸을 비워버리세요.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15분 산책을 해보세요. 누가 못 나가면 집에서 발목 까딱거리기라도 같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숫자 4개만 꾸준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 아침 혈압이에요. 앉아서 3분 쉰 다음에 재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기록하세요. 두 번째는 밤잠 시간이에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적어두시고 일주일 평균이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되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물을 몇 컵 마셨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하루 7칸을 만들어서 한 컵 마실 때마다 체크하세요. 네 번째는 앉은 시간을 얼마나 자주 끊었는지 세어보는 거예요. 타이머가 몇 번 울렸는지 메모해 두세요. 숫자를 적는 순간 우리는 행동을 바꾸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미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난 2주 동안 밤 11시 이후에 야식을 5번 이상 드셨나요? 커피나 각성 음료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 날이 5일 이상 됐나요? 엉덩이 붙이고 2시간 이상 앉아있던 날이 대부분이었나요? 물을 하루에 5컵도 안 마신 날이 대부분이었나요? 이유 없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새로 생겼나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맞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는 늘 늦어요. 오늘 물 1컵, 오늘 3분 걷기, 오늘 2분 숨쉬기가 내일의 안전을 만들어요. 어르신들,
오늘 우리가 본 건 병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였어요. 무서운 건 나이가 아니에요.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조이고 흐름이 막히는 그 순간이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만 피하면 돼요. 기억하세요. 물 7컵으로 끈적함을 풀고 30분마다 3분 움직여서 막힘을 뚫고 하루 2번 깊은 숨으로 긴장을 풀고 밤 1시간 전에는 모든 걸 끄고 회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새로운 두통이나 시야 이상, 말이 꼬이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기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바로 119예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34살 그 여성은 지금 재활 중이에요. 다행히 회복하고 있어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만 더 빨리 알았어도 내 생활을 바꿨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꿔요. 나는 괜찮어. 나는 건강해. 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세월에 장사 없으며 건강이 무너지면 다 끝이잖아요. 물 한 컵으로 시작해도 충분해요. 어르신의 내일이, 어르신 가족의 내일이 오늘 이 시간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켜주세요.